지난 6월 희귀식물 이식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립 사업이 당장 올 연말 공원 사업 시행 허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지만 김진태 지사가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노조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 의회가 원주시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시의 개입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속초 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18일 개원식을 갖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속초시는 내년 육아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출산 양육시설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영화 1980 사복 원주 무료 상영회가 19일 저녁 7시 30분 롯데시네마 남원주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여 년 만에 첫 삽을 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올해 말 공사를 위한 공원 사업 시행 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김진태 도지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사업 추진 4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첫 삽을 뜬 지 1년이 넘었지만 하부 정류장을 제외하면 벌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희귀식물 이식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전체 공정이 지연되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말 공원 사업 시행 허가 만료가 다가오면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양양구는 국립공원공단에 허가 연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환경단체의 반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조건부 협의 사항인 희귀식물 이식과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진척도 더디다며 연장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식공사는 실공사의 단계가 아니라 실공사를 위해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협의 이행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업 공정률이 0%인 상황에서 허가를 연장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양양구는 일부 작업에 지연이 있었을 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ak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표준 공정보다 추가된 그 공정들이 많아서 기간이 이제 좀 늘어난 면이 있고요. 그것을 같이 허가청인 공단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어서 문제 없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현장을 찾아 친환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 사업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40년 넘은 우리 주민들의 수건 사업, 이제 비로소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 지금도 유효합니다. 강원도는 허가 연장이 결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희귀식물 이식과 벌목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의 허가 연장 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원주시 의회 시정질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으로 시작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논란은 청소 행정까지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주시는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갈등은 계속되는데 소통은 하고 있다는 원주시의 입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에 대한 비난 일색입니다. 공단 건물 앞에는 벌써 지난 10월부터 농성을 위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들이 공단의 일방적인 청소구역 조정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논란과 청소행정에 대한 불만 등 불통에 대한 이유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원주시로부터 지원받아 위탁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원주시 의회는 시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1월 10일자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이사장 지인의 땅이 폐기물 처리에 공무원을 동원한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원주시 시설공단이 최근 여러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단이 과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소통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따라 공단에서는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사, 노사 문제에 대해 상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설립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원주시 공무직과 민간업체 직원, 공개채용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올 들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일부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원주시의 감사 등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속초 지역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1월 1일 운영에 들어갑니다. 최신 시설의 이용요금까지 저렴해 벌써부터 이용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속초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계기로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속초시 영랑동 속초의료원 인근에 들어선 속초 공공산후조리원. 지상 3층 총면적 903제곱미터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18일 현장에서는 속초 지역 첫 공공산후조리 시설 개원을 축하하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돌봄을 돕기 위한 공공보건시설입니다. 건물 2층에는 산후 회복을 위한 산모실 10실이 마련됐는데 방마다 최신 시설을 갖췄습니다. 중앙에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신생아실이 설치됐습니다. 제가 지금 공기세정실을 지나왔는데요. 옷과 신체 등에 묻은 먼지를 제거해 오염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원 내에는 모유 수유실과 건강관리실,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속초시는 간호사 등 전문 인력 19명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거쳐 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속초 공공산후조리원은 최신 내부 기자재 구축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통과하여 산모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조리원은 한 번에 산모와 신생아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속초 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면 추가로 10% 감면됩니다. 아무래도 출산하고 애 키우는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오픈해서 집이랑 가까워서 특히나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해요. 안 그래도 양양조리원 신청을 했는데 대기 번호여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픈을 해서 다행히 일정에 맞춰서 너무 좋아요. 속초시는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 내년부터 육아 복합지원센터 건립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출산부터 산후조리와 보육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이로써 우리 속초시는 분만과 출산, 그다음에 산후조리, 또 보육까지 완스톱으로 우리는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14년 1,662명에서 지난해 6,592명으로 10년 만에 38% 급감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겨울 시즌 필리핀 관광객 700여 명이 양양공항을 통해 강원도 관광에 나섭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는 18일 양양국제공항에서 필리핀 전세기 환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필리핀 관광객 170여 명이 전세 기편으로 양양공항에 도착했고 이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700여 명이 강원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와 양양군,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은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주요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영화 1980 사북 원주 무료 상영회가 19일 저녁 7시 30분 롯데시네마 남원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민주노총 원주 지역지부와 아카데미의 친구들, 커뮤니티 틈 등이 주최하고 시민상영위원회 늦은 메아리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후원을 통해 상영관을 빌려 진행됩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박봉남 감독을 비롯해 영화 속 등장인물인 이원갑 사북민주항쟁 동지회 명예회장 등 1980년 4월 사북사건 고문 피해 당사자와 가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원주의 대표 선지식으로 알려진 지학순 천주교 원주교구장에 사북사건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된 광부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생활고를 겪는 광부 가족들을 보살폈다며 원주에서 열리는 상영회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4급 이하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명예퇴직 등에 따른 것으로 656명이 대상입니다. 4급 승진 인사로는 박동훈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감사관 감사청렴 총괄팀장으로, 김도윤 감사 3팀장이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이윤전 속초교육문화관 과장이 속초교육문화관장으로 승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서 도내 8개 시군 20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농가의 신청에 따라 일 단위로 농작업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근로자 관리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농가형 방식이 중심이었으나 언어 문제, 근로계약 부담 등으로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 특화 작목 연구개발 대표 성과 탑10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농업기술원은 도 대표 작목인 옥수수의 지역 맞춤형 품종 육성과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옥수수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국내 찰옥수수 종자 시장의 86%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 수익을 향상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에 강원도 최초의 치매 전문 병동이 건립됐습니다. 이 병동은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의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으며 지상 3층에 32병상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전문 의료진과 특화 장비를 통해 치매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사무관 5급에 대한 자체 승진 인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의회는 18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김경숙 의정팀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수석 전문위원 직무대리로 보임했습니다. 대상자는 향후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수료한 뒤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전입과 파견에 의존해온 5급 사무관을 의회 내부 인력으로 승진시키는 첫 사례입니다. 평창군의회는 인사권 독립 취지를 실현하고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평창군은 2025년 농업 분야 라오스 계절 근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개선에 나섭니다. 조사에서는 재입국 희망률이 95%로 높았지만 의사소통 문제와 일부 고용주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